네,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서 조금 정리하거나 확인드릴 부분을 먼저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 현황을 의원님 한 분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개인 의료기관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 비율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심사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를 해서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이런 평가를 하고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항생제 처방률, 또 주사제 처방률, 또 약품 품목수를 공개하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그 지역 의료기관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했을 때 항생제 처방률이나 주사제 처방률, 또 의약품 품목수가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공개를 할 때는 개별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지적을 언론에 하신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이유는 이 소아청소년과 시기는 한데 역전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소아청소년과가 70%의 소아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인이 70%가 할머니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인 경우는 주사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겠다. 바람직한지 여부는 떠나서 저희가 실제 보면 환자의 요구에 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지역 특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항생 처방률은 주 상병명이 감기일 때 억제해야 되지만 세균성 감염이 합병된 경우,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고려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게 범법자가 아닌 이상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평가 공개를 할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지만 개별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심사평가 결과를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게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여러 가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시 사망률 공개라든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충분한 정보 제공,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만 쌓여서 서로 좋은 정보를 얻기보단 갈등만 증폭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장관님께서도 알고 이런 부분에 신뢰를 쌓는 부분에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의원님 한 분께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에 15%밖에 안 되는데 왜 반수 정도 차지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의원이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가 언급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액의료비의 기준이 300만 원 기준, 500만 원 기준, 1000만 원 기준 다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4대 질환이 15%, 18%밖에 안 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본 통계 기준은 4대 중증질환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진료비 순서를 봤을 때 앞에 암, 뇌혈관, 심장질환은 15%, 희귀난치성 질환까지 하면 55%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질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상한으로 돼 있던 것을 비급여 수준으로 낮춰서 120만 원만 돼도 부담이 되는 계층에서 높다. 그리고 상한을 500만 원까지 7등급으로 나눴다라는 부분이 인수위가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급여화하는 것도 우선 필수 진료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아까 논란이 됐던 여러 것들도 검토는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장관 후보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보정성 강화의 우선 원칙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 4대 중증질환 위주로 가다 보니까
4대 중증 질환을 우선하는 게 보장성 강화의 원칙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4대 중증 질환이 그런 경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밖에는 예전에는 질환 중심으로 갔다면 보험은 공적 부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험자로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특수 질환에 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항목을 정해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필수적 의료비를 예를 들면 약품비, 수술비, 검사비 위주로 하고 선택진료나 병실 차액료는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또 환자 부담이 두 가지만 해도 50%가 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철학의 문제기는 하지만 보장성 강화를 할 때 이런 전체적인 원칙을 두고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오. 네, 한 가지 더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 이런 차원에서 보장성 계획이 2009에서 2013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장성 계획 5년을 내년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세우시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를 금년 6, 7월부터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준비를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예. 예, 잘하겠습니다. 예,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함께 담아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